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EF6를 이용해서 학급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클래스 레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튜던트 레그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스튜던트 레그에 그대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부분을 스튜던트로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는 스쿨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스쿨로 해주시고요. 먼저 로드 부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쿨스는 마찬가지로 필드로 만들어 주시고요. isLoad 필드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 레그로 들어가서 이전 시간에 스쿨 콤보박스와 클래스 리스트를 추가했던 부분들을 복사해서 여기도 똑같이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스쿨 콤보박스 추가하는 부분까지는 똑같을 것 같고요. 클래스 부분은 콤보박스 아이템스로 변경을 해주고 CMB 클래스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이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이템스를 추가해 주고요. 자, 그리고 LB 스튜던트를 리스트 뷰로 했었는데 데이터 그리드 뷰로 변경을 해 주고요. 자, 앵커도 라이트 바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열 편집을 할 건데요. 여기에 추가를 하고 이름은 네임을 추가해 줄 거죠. 텍스트는 이름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birthday 그리고 생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의 너비는 한 150 그리고 이름도 한 150 정도로 위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보이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add student grid data grid cells라고 메서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서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스쿨 아이디와 클래스 아이디 둘 다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private int get class id도 추가를 해주고요. 위에 복사를 그대로 해서 자 클래스 selected value의 클래스 id로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r student는 자 기존에 조회했던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엔터로 조금 들여쓰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first or default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id는 get 클래스 id를 이렇게 똑같이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이 안에 student를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o list를 리스트 형태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 뷰 이름을 dgv라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dgv의 로카운트는 초기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if student가 널이 아니라면은 dgv.lowcount는 student.count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for 문을 사용해서 데이터 그리드 뷰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칼럼에 대한 이름을 추가를 해주고요. name이었죠. 그리고 자 여기에 row를 추가를 해주고요. row를 넣어주고 value는 student.name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birthday 그리고 row에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더해 줄 거고요. 그리고 student의 birthday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이 네임이 본문의 네임의 프로퍼티와 똑같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래서 한글로 그냥 이름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생일도 마찬가지로 생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름, 그리고 생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그 컨트롤로 돌아가서 로드 스튜던트 레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튜던트 레그 로드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뷰로 들어가서 메인 뷰에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로드 스튜던트 레그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컨트롤을 이렇게 추가해주고 로드 스튜던트 레그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로드 스튜던트 레그를 호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로드 레그 부분에 await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실행하기 앞서서 스튜던트 레그로 들어가서 스튜던트의 데이터 그리드 뷰 초기 세팅을 해줄 건데요. 일단 수정할 수 없게끔
데이터 그리드 뷰를 read only는 true로 해주고요. 데이터 그리드 뷰에 allow user to add rows라는 프로퍼티를 false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그리드 뷰에 셀렉션 모드를 full row select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튜던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고 일반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 잘 표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selected value를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데이터 그리드 뷰 안에 current row가 있습니다. 그 row 안에 태그를 가져올 건데요. 태그에다가 엔티티 값을 넣어줄 건데요. 데이터 그리드 뷰에 rows 그리고 해당 row의 태그 안에 스튜던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태그를 불러와서 스튜던트 모델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set 부분은 for int i는 0부터 데이터 그리드 뷰 로 카운트 전까지 루프를 이렇게 돌릴 건데요. 데이터 그리드 뷰에 rows의 i 값을 넣어서 태그 값을 가져올 건데요. 이 태그가 스튜던트로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스튜던트가 널이 아니고 스튜던트의 id가 밸류의 id와 같다면은 데이터 그리드 뷰의 row 인덱스에 selected는 true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input data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클래스 id가 필요하겠죠? 클래스 id 그리고 get 클래스 id를 추가해 주고요. name은 text name 그리고 birthday는 dtp birth의 value.toString 그리고 yymmdd 형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et input data도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이 콤보 박스에 각각 이벤트들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자, if not is loaded라면은 return을 해줄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고요. 콤보 박스에 스쿨이 먼저 변경이 된다면은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호출이 될 거고요. 클래스가 변경이 된다면은 스튜던트 그리드만 변경이 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위로 올려서 생성자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상고로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죠. 2반, 3반 이렇게 조회를 하면 모두 정상적으로 잘 조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조회 부분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됐으니까 저장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쿨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에 만들어 놨던 get input data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 get input data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볼 건데요. 자, 레그 컨트롤에서 get input data를 바깥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public school get school input data라고 메서드를 만들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school leg에 get input data를 반환을 해줘야겠죠? 본문식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미리 다른 것들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하나 만들고요. 그 위에다 또 하나의 패널을 하나 만들고 닥을 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의 패널을 닥 레프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레그 컨트롤을 안쪽으로 놓고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닥 필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하나를 넣어줄 거고요. 폰트를 조금 키워서 텍스트를 정보 입력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버튼을 이렇게 두 개 만들 건데요. 하나는 저장, 하나는 삭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이름은 btn save고요. 삭제는 btn delete입니다. 이벤트를 각각 구현을 할 건데요. save를 누르면은 컨트롤러에 on save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delete를 누르면은 on dele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겁니다. 이렇게 메서드들을 생성을 해주고요. 이제 이 on save에서는 상단에 leg 타입을 이용해서 뷰의 save 부분을 호출을 시킬 건데요. 미리 이 세 개의 메서드들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ave도 비동기 메서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save school leg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서 get school input data를 가져올 건데요. 이 반환값은
스쿨이고요. 이제 스쿨 레퍼지터리를 호출해서 insert async를 호출해서 이렇게 스쿨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await async 키워드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etSchool input data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뷰로 들어가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줬어요. 상단에 먼저 비동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async await를 각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async await on delete도 나중에 비동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async task로 이렇게 변경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etSchool input data 부분은 leg 컨트롤에 getSchool input data를 반환 받아주면 되겠죠. 다시 save로 돌아가서 school leg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네요. 중단점만 걸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중앙고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스쿨 안에 id 값은 0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name은 중앙고로 들어가고 이제 save를 호출하게 되면은 다시 로드하는 부분은 아직 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보면은 이렇게 중앙고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저장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면은 위에 로드 레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호출해 주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저장할 때 검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rivate 불리한 값으로 valid school save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기 변수로는 school을 추가해 주고요. 최종 반환 값은 return true를 반환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 검증하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if school 이 null이라면은 return false를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if school name이 string is null or white space라면은 return false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스쿨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동일한 게 존재한다면은 빠져나가줘야겠죠. 레퍼지터리 안에 스쿨 레퍼지터리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체크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task 불리한 값으로 exist by name이라고 만들고요. 매개 변수로는 name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스쿨 레퍼지터리에 추가해 주고요. async dbset의 where문을 사용해서 해당 값이 name이 만약에 매개 변수 name과 동일하다면은 any async 메서드를 통해서 존재할 때 true 값을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school repository exist by name school name 이라면은 return false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비동기적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async task 불리한 값으로 만들어주고요. wait를 앞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기 전에 if not await valid school save 라면은 return을 해서 빠져나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전주고를 한번 추가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전주고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주고를 저장을 눌러보면은 추가로 저장이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를 한번 걸어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존재하는지 체크가 돼서 빠져나간 걸 볼 수 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저장이 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저장 부분, 스쿨 저장 부분은 메서드를 위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전을 통해서 save methods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을게요. 코드를 조금 분리를 해 놓기 위해서 리전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다시 이 나머지 save 메서드들도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위에 단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 레그를 먼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 위에 부분을 복사를 해서 클래스 get class input data라는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클래스 레퍼지터리는 생성자에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추가를 해줄게요. I 클래스 레퍼지터리, 그리고 I 스튜던트 레퍼지터리, 스튜던트 레퍼지터리, 이렇게 각각 나머지를 필드로 만들고요. 앞에는 각각 언더바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똑같이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발리드 클래스 세이브겠죠? 자, 발리드 클래스 세이브 메서드도 일단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레퍼지토리, 이 클래스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asynch를 추가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래스 저장 로직은 이렇게 클래스 저장 부분도 똑같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클래스 세이브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클래스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요. if 클래스가 null이라면은 return false를 해줄 거고요. 자, 여기 asynch가 빠졌네요. 그리고 기본 반환값은 return true입니다. 클래스는 저장할 때 마찬가지로 string.is null or whitespace 클래스.name이 만약에 비었으면은 return false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string. 그리고 클래스의 school id가 만약에 0이라면은 return false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ait 클래스 레퍼지토리에 exist by name을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요. 클래스.name을 그대로 추가를 해주고요. return false를 해줄 겁니다. exist by name은 메서드를 생성을 해주고요. 자, 인터페이스에 추가를 해줬으니까 자, 이렇게 클래스 레퍼지토리에 추가를 해주고요. 자, 클래스 레퍼지토리 안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bset에 where문을 사용해서 name이 같은 것들, 그리고 any asynch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자, return await 그리고 asynch까지 추가를 해주면은 name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고 반환값을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메인 뷰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러 가보죠. get 클래스 input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레그 컨트롤 안에서 get 클래스 input 데이터를 반환을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student도 미리 만들어 둘까요? student get student input data 그리고 get student input 데이터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컨트롤러 안에 이제 클래스 세이브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클래스로 들어간 다음에 4반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보여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조회를 했는데도 안 보이는 이유는 까불 DB 컨텍스트가 add transient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마다 컨텍스트가 각각 생성자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값이 변경이 돼도 스쿨에 지연 로딩된 데이터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add, scoped 또는 싱글톤으로 변경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스쿨 레퍼지토리에 메서드를 하나 데이터를 강제 로딩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add scoped를 사용해서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실행을 해서 클래스로 가서 5반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save 클래스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save student leg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 것을 복사해서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udent get student input data 기존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자, 여기에 student 오타가 있었네요. student save 인자값으로는 student 그리고 student 레포지터리를 student로 저장을 해주고요. async 작업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alid save까지 만들어주면 완성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위에다가 이것도 위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일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던트가 널이면은 빠져나가고요. 스튜던트의 네임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은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스튜던트의 birthday가 디폴트라면은 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의 클래스 아이디가 0이라면은 또 빠져나갈 거고요. 학생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체크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긴 async가 필요가 없겠네요. 밑에도 async는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save student죠. 한번 실행을 하고 김가나라고 하도록 할게요. 생일은 1980년 12월 1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김가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반으로 변경을 해주고 안수호라고 입력을 하고 1985년 11월 15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었는데 데이터가 일반으로 넘어가면서 조회가 되었네요.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로드 레그를 하면 전체를 불러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뷰에서 로드 스튜던트 only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주고요. 자, 레그 컨트롤에 로드 스튜던트 only라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도 스튜던트 레그 안에서 로드 스튜던트 only라는 메서드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드 스튜던트 only는 실제로 add student date grid cells라는 메서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add student grid cells라는 이 부분을 그냥 load student only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인터널이기 때문에 생성자 밑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이밍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2반을 선택하고 당나라라고 입력을 하고 1920년 10월 20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만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클래스 레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iew load classes only로 메서드를 만들고요. 자, 똑같이 메인 뷰로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구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load classes only로 메서드를 생성해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load classes only 메서드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add classes 리스트 박스 아이템을 이름을 그냥 변경을 하겠습니다. load classes only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접근 제어자를 인터널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잘라서 property 밑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클래스로 들어가서 자, 대구고를 들어간 다음에 4반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컨트롤러 로드 클래스 only로 한번 중단점을 걸고 클래스에 대구고에 4반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장이 여기서 4반이라고 저장을 했는데 exist by name이라고 하면 안 됐었네요. 왜냐하면은 스쿨의 아이디도 같이 체크를 해줬어야 됐어요. 자, 이 부분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exist라는 메서드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class.school id도 이렇게 4개 변수로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다시 생성을 해주고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이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X의 school id는 school id and 그리고 async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클래스로 들어가서 대국어로 가서 4반이라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로드 클래시스 on도 타게 되고 4반이 생성이 되겠죠. 다시 저장을 눌러도 추가적으로 저장되는 건 없고요. 5반이라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5반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장까지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도 작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